만, 경기도 1,100만, 인천 250만이 모여있는 도합 2,400만의 서울 수도권 상권이 나을까? 아니면 지방 상권이 나을까? 이런 부분 상당히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요즘 시장에서는 서울 수도권 2,400만을 타깃으로 하는 지방에서 오히려 대박을 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권에 대한 기본 이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입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입지라는 개념은 아무리 좋은 상권, 뜨는 상권, 유망 상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1등하는 상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1등하는 상권, 그러면 상권의 1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사실 상권의 1등을 판단하는 개념, 이를테면 쉽게 얘기하면 가장 개량화된 지수로 판단할 수 있는 1등 상권은 흔히 지하철 승하차 인구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하철 중에서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승하차 인원 중에서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지하철역 어디겠습니까? 사실은 최근 지하철공사나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사실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남역 같은 경우는 하루 승하차 인원이 한 20만 명이 넘거든요. 20만 명. 20만 명 정도가 모이는 강남역 내에서도 강남역에 들어가면 다 성공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강남역 내에서도, 강남역 상권 내에서도 뜨는 입지와 지는 입지가 있습니다. 뜨는 입지, 지는 입지가 어딘지를 잘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상권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상권 내에 사각지대 상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각지대 골목, 죽은 골목 소위 말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골목을 살립시다라고 외치는 것도 혹시 이런 사각지대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위험성을 잘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아무리 좋은 뜨는 입지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잘생긴 가게와 못생긴 가게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성패가 달라지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잘생긴 점포, 못생긴 점포, 상당히 재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흔히 가게를 판단하는 기준은 4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시성. 소비자들 입장에서 눈에 잘 띄는가? 눈에 잘 띄기 위해서는 점포 전면이 과연 3m짜리 가게인가? 5m짜리 가게인가? 8m짜리 가게인가? 아니면 코너 가게인가?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하죠, 사실은. 그리고 이런 그 가시성과 함께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접근성이죠. 고객들이 드나들기에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 가게 앞에 계단이 없는가, 하나 있는가, 2개 있는가, 3개 있는가, 아니면 지하층 가게인가, 1층 가게인가, 2층 가게인가, 아니면 탑층 가게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잘생긴 가게, 못생긴 가게가 사실은 달라질 수 있고요. 세 번째, 편의성입니다. 편의성이라고 한다면 가게를 둘러싼 앞에 주차 편의성은 어떤지, 아니면 내부에서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편의성 따져보는 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마지막, 가시성, 접근성, 편의성이 아무리 좋은 가게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경제성이죠. 즉, 여기는 정말 너무나 좋은 가게임에도 불구하고 월 임대료가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월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월 임대료 대비 8배의 매출은 올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못해도 4천만 원 이상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 가게에서 4천만 원을 올릴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좋은 가게라고, 잘생긴 가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 상당히 잘 판단을 하면서 그 가게를 선택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특히 점포 선정은 역시 이런 주택 전세를 살아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듯이 사실은 이 주인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가게를 구할 때도 어떻게 보면 건물주를 잘 만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즉 좋은 건물주를 만남으로 인해서 특히 터무니없이 임대료를 마구마구 올리는 건물주를 만나거나,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서 특히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임대차 보호법 내에서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고 허무하게 이렇게 권리금도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이렇게 실패의 나락으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점포 선정, 즉 좋은 상권, 좋은 입지, 그다음에 잘생긴 점포를 선정하는 법,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맞는 아이템에 대한
충분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좀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선정의 최종 보루는 그 수익성 검증을 위해서 지금 케이스, 내가 보니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무작위로 10개 가맹점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평균적으로 얼마 투자해서 얼마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더라. 이런 부분은 좀 잘 체크한 다음에 내가 직접 브랜드 선정, 아이템 선정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는 이 시장의 가치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사업보다는 시장이 원하는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상권 입지, 점포 선정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특히나 이런 점포 입지 개발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당장 열심히 시장에, 상권에 나가는 연습부터 창업 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연습부터 이거 한다면 아무래도 나에게 맞는 최적의 아이템, 그다음에 최적의 상권 입지 점포를 선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창업 아이템과 상권은 창업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단추만 잘 꿰어도 사실은 창업 시장에서 허무하게 실패하는 이런 부분은 막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